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바람 직후 외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바람 핀 주제에 너무 뻔뻔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녀노소 30대 커플이나 80대 커플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이 많거나 적거나 바람을 피워서 유책 배우자인 사람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전에서 나오는 그 분노를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부양료까지 알뜰하게 계산하여서 서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이고 제대로 계산한 금융치료가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복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 전문가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혼인을 종료하려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자 당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혼 후에 경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이혼하시려는 분들 중에 여기 바람으로 유책 배우자가 된 사람들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논리와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을 관장하는 법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10번 피고 혼외자를 낳아도 재산 분할은 별도의 법리에 의해서 다뤄집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자체에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부 당사자의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법리와 조금 다른 방향의 접근성, 그다음에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재산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재산이 보통 부동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재산이 나눌 재산이 주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보시면 1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 분할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SK 주식의 특성에 맞게 특유 재산의 법적인 논리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특성에 맞는 상속 부동산이라던가 신탁재산이라던가 명의신탁이라던가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한 법적인 논리들을 주장하여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배우자의 바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민사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상간자 소송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혼 시 위자료는 이를 포함하고 있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손해배상 인정 액수 굉장히 짭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판결을 보면 내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결국 고려해야 될 것은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유책행위, 그러니까 바람의 태양, 성격,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만큼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통을 줬는지, 그다음에 각 당사자의 나이나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소명을 해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를 제대로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은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고려하는 기존 위자료 판결들, 그리고 혼인 기간, 유책행위 태양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로 최태원 회장 판결 항소심과 같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판결문에서는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떠넘기기를 했다는 측면을 판결문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있어서 상대방이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부부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는 서로 부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바람 펴서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 이혼 도장을 꽝 찍기 전에는 법률상 부부간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얼만큼 부양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부양의 정도는 이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 상태, 수입액,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부양 액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배우자의 생활 정도와 같은 정도의 보장입니다. 나 부인이거나 배우자거나 남편, 아내 똑같은 정도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가 바로 배우자 부양에 대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 부양료를 딱 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수입이 없는데 배우자는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연금 수입 뭐 다 합쳐서 300만 원 정도 있다면 이 부부간 이혼 도장을 꽝 찍기 전에는 150만 원 정도의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과거의 부양료도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부간 부양료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같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방 예금 통장이나 상대방 부동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방을 재산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니 마음 먹고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